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열 수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열 수식이요. 배열 수식 문제는 이제 피연산자가 됐든 아니면 함수의 인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열을 사용해서 자료의 합계라든지 아니면 평균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수식을 보고 우리가 배열 함수라고 합니다. 해서 배열 수식, 배열 함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쓰는 함수들 있죠. 그런 일반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피연산자나 이제 함수의 인수를 우리가 배열로 사용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열 수식이다 일반 수식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배열 수식이라고 해서 따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열 수식은 우리 실제 시험에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때 이제 일반 수식하고 이제 배열 수식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함수는 별 차이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냐 아니면 지금처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냐 그 차이요.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작성했을 때는 반드시 함수 다 입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일반 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 누르잖아요. 근데 배열 수식은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요 배열 수식은 우리 시험 문제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분석했을 때 주요 패턴이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쓴다.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쓴다. 그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배열 수식 작성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함수들이 쭉쭉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지금까지 우리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함수들이요. 자, 이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자, 이런 함수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if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인수 1번이다, 컴마 인수 2번이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해서 요 인수 1이라는 게 이제 참일 때, 인수 2라는 게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내가 작성한 이 조건을 비교해서 참일 때 인수 1번이 실행되게, 그리고 거짓일 때는 이제 인수 2번이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if라는 요 함수는 조건을 비교해서 참일 때 인수 1번, 거짓일 때 인수 2번을 이제 반환하게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게 9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실제로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90보다 크면 우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달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우리 if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썸이다, 에버리지다 하고 나는데 썸이라는 거 우리 합구하는 거고 에버리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평균값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인수 부분에서 우리가 범위 잡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이제 합을 구하거나 이제 평균값 구해주는 그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라는 함수는 이 해당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해당 값을 찾아서 그 위치에 대한 일련 번호를 우리한테 반환해 줘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첫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다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일련 번호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매치라는 함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옵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치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찾을 값이랑 그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그 똑같은 데이터가 그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한 일련 번호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함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맨 뒤에다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그냥 1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의 위치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0이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옵션으로 쓰게 되면 얘는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작은 값, 그 작은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일련 번호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1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이제 찾아줍니다. 그때 이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사용을 해요. 해서 이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돼 있냐 내림차순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해서 요 매치라는 함수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옵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옵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옵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A의 1번부터 A의 10번 그 영역에서 이 90이라는 값을 찾아달라. 찾아주긴 찾아주는데 그때 옵션 보니까 1을 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A 1번부터 A 10번 이 영역에서 9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위치에 대한 일련 번호를 반환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매치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 행, 열 하고 그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하고 이렇게 함수식을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이 행, 이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 민이요. 맥스라는 거는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 가장 큰 값을 반환해 달라. 그거고요. 민이라는 함수는 인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 주세요. 그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맥스라고 쓰고 A1번부터 A10번 이렇게 이제 영역 지정하게 되면 이 범위에서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거고요. 민하고 지금처럼 A의 1번부터 A의 10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놓게 되면 이 범위에서 이 영역에서 민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이 카운트라는 거는 개수 세주는 거죠.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 아무거나 막 개수를 세주는 게 아니라 이 카운트라는 함수는 이 인수들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반환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에 개수를 세준다?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게 카운트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카운트라고 쓰고 A1번부터 A10번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이 영역들 중에서 A1번부터 A10번 그 영역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카운트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라는 함수가 있고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left, right라는 함수는 우리 이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 해서 이 텍스트에서 이 지정된 텍스트에서 right 오른쪽에서 몇 개 갖다 주세요. left 왼쪽에서 몇 개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지금 텍스트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갖다 달라? 두 글자 갖다 달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개 그럼 능력하고 요 두 글자죠. 요 두 글자를 반환해 줘요. 그 다음에 레프트라고 쓰고 지금처럼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이렇게 쓰고 레프트 그러면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서 몇 개 갖다 주세요? 세 개 갖다 주세요. 해서 앞에서부터 왼쪽부터 시작해서 세 개에서 컴퓨터하고 요 세 글자를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레프트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텍스트라는 함수는 요런 인수, 내가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수를 특정 형식에 맞게 반환해 주세요. 그거예요. 형식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0이라는 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0, 1이라는 이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서식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 있죠? 그거 지정하는 거랑 똑같은 함수가 우리 텍스트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eat라는 요 함수는 반복해 주세요. 그거예요. 뭘 반복하냐? 이 텍스트를 몇 번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repeat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수기호를 쓰고 숫자 4를 찍게 되면 이 특수기호를 4번 반복해서 출력해달라, 반환해달라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if error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된 인수 있죠. 인수 지정해주고 이 인수에서 만약에 오류값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할 그 값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if error라고 쓰고 지금처럼 요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값이 나왔어요. 특정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지 말고 한글로 오류하고 요 값을 반환해 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onths라는 함수는 이제 요 날짜에서 month 월만 추출해 주세요. 월만 반환해 주세요. 그거죠. 해서 months라고 써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수 날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날짜를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있죠.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그거예요. 해서 7월하고 요거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해 주는 함수죠. 해서 이 인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를 몇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그리고 인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1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반올림하는 건데 얘가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려면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그때 없어지는 숫자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없어지죠. 해서 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수가 지금 8이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을 할 수 있는 숫자죠. 해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28.7하고 요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왔죠. 라지는 크다 그 뜻이고 스몰은 작다라는 뜻이죠. 해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지라고 써놓고 이렇게 영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라지 두 번째로 큰 값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도 똑같아요. 이 영역에서 스몰 작은 값 찾아라. 몇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 뜻이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 구해주겠죠. 만약에 여기다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겠죠. 해서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스몰 라지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션트라는 요 함수요. 쿼션트라고 쓰고 인수 1이라고 찍고 인수 2를 찍게 되면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목. 우리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몫이 생기고 나머지 값이 생기잖아요. 그때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우리 쿼션트 요 함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션트라고 쓰고 11,2하고 이렇게 찍게 되면 11 나누기 2를 했을 때 몫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5하고 그 값을 반환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를 했을 때 목에 해당하는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우리 쿼션트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이라는 함수요. 렌이라는 함수는 그 텍스트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요. 지금처럼 렌이라고 쓰고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총 7글자잖아요. 7글자라 7하고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요. if s. s가 붙었어요. count if만 있는 게 아니라 count if s. s가 붙었으니까 이제 복수죠. 복수. 해서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count if라면 만약에 count if예요. 만약에 s라는 글자가 없다면 우리가 조건을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개수해달라. 그렇게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해서 그 여러 개 조건을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조건 범위 1번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 두 번째 범위 잡아주고요.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세 번째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조건 세 번째 거 쓰고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요. 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썼어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조건의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판매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뒤에 4번부터 뒤에 11번 이 범위에서는 1급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 A라는 함수요. count A라고 쓰고 인수 1, 2 하고 이렇게 쭉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count라는 함수가 있고 지금처럼 count에 A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count 했었죠? 그 count랑 이 count A랑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했던 count라는 그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줬어요. 숫자가 몇 칸 들어있습니다 해서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줬는데 이 count A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다 세줘요. 해서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 셀에 뭐 문자가 들어있든 숫자가 들어있든 뭐 영어가 들어있든 특수문자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다 세준다고요. 그게 이제 count A요. 그래서 인수들 중에서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 여기서 그냥 자료라고 표현했죠. 문자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개수를 다 세주는 거. 그게 count A요.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줘요. 그 다음에 이제 rank EQ라는 요 함수요. rank 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인수 찍어주고 뒤에다 범위 잡아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이 rank EQ가 우리 순위 구해주는 거죠. 몇 등인지 그 등수 구해주는 거.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인수가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는 걸 왜 쓰냐?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다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석차, 순위를 구할 때가 있고 만약에 달리기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경기를 해서 사람들마다 이제 초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초기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래서 등수를 구할 때 높은 숫자를 1등으로 할래, 낮은 숫자를 1등으로 할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옵션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요.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림차순 그러면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 그러면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해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렇게 나오면 얘는 높은 숫자가 1등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0 이외의 값으로 우리가 옵션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오름차순 그러면 오르막길 생각하세요. 오르막길 그러면 우리는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해서 얘는 낮은 숫자가 1등이 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해달라, 오름차순으로 순위 구해달라 그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해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높은 숫자가 1등이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낮은 숫자가 1등이다. 그렇게요. 그때 이제 옵션을 쓸 때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써라 그랬는데 0 이외의 값을 써라 그 얘기가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떤 숫자가 됐든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이 옵션으로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근데 옵션을 이거를 외울 때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쓴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0 이외의 값 이거를 쓸 때 이제 헷갈려요. 뭘 써야 되지? 헷갈리니까 그냥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0 아니면 1. 1도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0 아니면 1 쓰더라. 그렇게요.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 보면은 랭크 EQ 순위 구해달라. 그때 이 범위에서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는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이 없죠. 그럼 옵션은 지금 생략해서 우리가 이 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옵션이 생겼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겠다 그거죠. 그 얘기는 높은 숫자가 1등이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maxA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는 이 여러 개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는 그 함수요. 아까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 max라는 함수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네? 그거랑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max라는 그 함수는 숫자들이 써져 있는 그 셀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maxA에서 A라는 글자가 붙으면 숫자가 들어있는 셀, 그리고 비어있는 셀, 그리고 논리값,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ax는 숫자들만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지만 이 maxA는 숫자뿐만 아니라 빈셀이다, 논리값이다, 숫자로 되어 있는 그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find라는 요 함수요. find라는 요 함수는 find가 찾다라는 뜻이죠. 해서 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찾아달라. 그때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달라. 그렇게 시작 위치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때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가 써져 있어요. 이 네 글자 중에서 친이라는 글자를 찾아주세요. 그때 몇 번째 위치부터 찾아달라? 두 번째 위치부터. 그러면 요 두 번째 위치가 9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친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 친이라는 글자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으면 요 위치에 있으니까 요 위치는 이 전체 친구 중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해서 3이라는 요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요 글자 찾아주세요. 그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반환해 주세요. 그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함수요. 여기까지 함수가 우리 배열수식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배열수식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방금 언급했던 요 함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런 함수들에서 사용 방법 있죠. 맨 처음에 뭐 찍고 컴마 찍고 뭐 찍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뭐 쓰고 그 다음에 뭐 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옵션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랭크 EQ에도 우리 옵션이 붙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우리 매치라는 고하 함수에도 우리 옵션 붙어 있죠. 그런 옵션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배열 수식 요 함수들 정확하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 나 이거 몰라. 그런데 그 다음 강의 봐요. 함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강의 봐봤자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오히려 더 어렵게만 느껴져요. 해서 요거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ix라는 요 함수요. 우리 fix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를 찍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논리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fix라는 요 함수는 우리 인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수를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을 해서 지정된 그 자릿수까지 텍스트로 이제 반환을 해줘요. 얘랑 이제 비슷한 그 함수가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 라운드라는 그 함수도 우리 반올림 해주는 그 함수인데 얘는 반올림해서 지정된 그 자릿수까지 뭘로 반환한다? 그 결과값을 우리 텍스트 문자 형태로 반환을 이제 시켜준다고요. 그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 자릿수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논리값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서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데 이 논리값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true가 있고 false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논리값을 만약에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요. 그때 이 논리값에다가 true를 썼을 때, false를 썼을 때 그때 뭐가 바뀌냐? 우리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자릿수까지 텍스트로 이제 그 결과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때 텍스트로 이제 반환할 때 그 값에다가 우리 컴마를 이제 포함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컴마가 이제 포함되는 게 우리 false 생략하거나 이제 false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논리값에 true를 이제 쓰게 되면 컴마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해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할 때 컴마를 이제 포함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true다, false다 이런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랑 비슷하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인수로 지금처럼 1, 2, 3, 4.8 하고 요 값이 들어있고 그때 자릿수로 이제 0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논리값으로 false를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false를 쓰거나 이제 생략하게 되면 컴마가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때 자릿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정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지금 8이 들어있는데 이 8이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죠. 해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 2, 3, 5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때 1, 2, 3, 5라는 이 값을 이제 표현할 때 논리값으로 이제 false를 지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쉼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1, 2, 3, 5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을 반환해 준다고요. 그러면 수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결과를 잠깐 보자고요. 자, 만약에 이제 숫자 값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로 지금처럼 이렇게요. 3이다, 2다, 1이다 이렇게 이제 양수로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라운드처럼 우리가 0을 쓸 수도 있고 음수로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논리값이요. 논리값이 이제 컴마를 이제 포함할래 말래 그거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요. true라는 이 옵션 얘를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 우리 쉼표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컴마 표시에다가 논리값을 false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표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얘를 이제 fixed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때 결과값을 싹 다 이제 구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뭐다? 텍스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자리 올림 수를 3,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인수를 가지고 있던 것도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인수 값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릿수를 이제 2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자리까지 내가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자리요. 세 번째 자리의 숫자가 이제 4니까 4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되지 않죠. 해서 반올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요 값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콤마 표시 그때 이제 논리값으로 false를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자릿수를 내가 이제 1로 지정했습니다. 1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반올림을 시키는데 요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그 값이 7이죠. 7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반올림하게 되면 첫 번째 자리가 이제 6이었다가 지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7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논리값을 true를 이제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0으로 지정했어요.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이제 정수로 표시해달라 그건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우리 6이라는 그 값이에요. 얘는 이제 반올림이 되죠.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우리 78325가 아니라 78326 6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논리값으로 우리 false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릿수로 내가 마이너스 1을 썼어요. 1을 쓰고 이제 true라는 그 논리값을 쓰게 되면 우리 true니까 컴마가 포함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썼기 때문에 정수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합니다. 그때 정수 첫 번째 자리가 5니까 반올림이 되죠. 반올림이 되니까 요 자리의 숫자가 2였다가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내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때 10의 자리요. 10의 자리의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반올림을 하는데 10의 자리의 그 값이 이제 2죠. 2라는 그 값은 반올림이 되지 않아요. 반올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7830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논리값으로 false를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마 쉼표를 이제 포함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라 그거예요. 100의 자리가 지금 3이죠. 3은 반올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고 78000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우리 true라는 그 논리값을 썼기 때문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붙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fixed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 인수하고 이제 자리수 그리고 컴마 표시 논리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결과값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난 이 결과값은 뭐다? 텍스트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수를 이제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을 해서 지정된 그 자리수까지 텍스트로 반환해 주는 그 함수가 우리 fixed라는 요 함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열 수식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그 함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로 이런 이제 배열 수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라. 그런 문제가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함수들의 형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값 같은 거, 이런 이제 옵션 같은 것도 뭐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봤다고 해서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고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런 함수의 이제 형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논리값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함수 형식, 논리값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문제를 풀 때마다 이 함수들의 형식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함수 형식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면서 이제 내가 식을 막 입력을 해요. 결과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간다고요. 그 후에 똑같은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혼자서 이제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함수 형식이나 논리값 아니면 옵션 같은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다음 강의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